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각계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두바이 월드 엑스포 때 한국관에서 2030 부산 월드 엑스포를 열심히 홍보한 글로벌 서포터즈가 계십니다. 두바이 현지인이신데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아미나 아바시 씨와 또 그때 두바이 엑스포 한국관에서 홍보 활동을 하신 조은숙 홍보팀장 지금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엑스포 개최하려면 어때야 될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글로벌 서포터스 아미나 아바시 씨 그리고 2030 부산 월드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 조수근 홍보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일단 본인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조금만 앞에 와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두바이에서 온 부산 엑스포 글로벌 서포트 주로 아미나 아바시입니다. 그리고 한국 이름은 해림입니다. 고향은 이란 있고 직업은 요리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자, 그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속은 백스코이고요. 현재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범시민 유치위원회에서 홍보 업무를 맡고 있는 조숙은이라고 합니다. 두바이 엑스포에서는 한국관 안에 있었던 부산 엑스포 홍보관을 6개월간 운영했었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아유,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아미나 아바시 씨, 혜림 씨죠. 한국어 너무 잘하시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신 겁니까? 저는 16살 때쯤에 우연히 TV에서 대장금을 봤습니다. 너무 흥미롭고 특히 요리에 대한 드라마라서 더 재밌게 봤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요리에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이란에서 특히나 대장금이나 특히나 그 전에 허준 어마어마한 인기라고 하던데 진짜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허준 틀어달라고 막 사람들이 그래서 정광용 씨인가요? 그 전상열 씨? 예, 정광열 씨, 예, 네. 그분도 아주 인기가 많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한국어는 그럼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처음에는 드라마에서 배우고 지금은 한국 학원에서 꾸준히 배우고 있습니다. 네, 대장금 보고 배우셨으니까 맛이 좋구나 이런 단어부터 말부터 배우셨을 것 같은데. 뭔가 한국어의 품격이 느껴집니다. 네, 예, 고풍스럽습니다. 네. 근데 우리 아미나 아바시 씨는 이제 주 두바이 총영사관과 두바이 세종학당이 함께 개최한 2020 한글날 글짓기 행사에서 1등상 받으셨다고요? 네, 감사하게 대우 1등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지? 두바이에서 알게 된 저의 첫 한국어 선생님에 대한 내용을 썼습니다. 이혜연 선생님인데요. 네네.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시고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요리에 대한 열정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두바이의 한식 사업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한식 사업을 또 두바이에서 하고 계세요? 네. 그 아미나 아바시 씨가 지난 2020 두바이 엑스포 때 두바이 현지인으로서 한국 엑스포를 응원하는 글로벌 서포터스로 활약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서포터스는 본인이 직접 지원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서포터스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예, 저는 두바이 엑스포에 한국 나라의 글로벌 서포터 주로 선정돼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네. 한국관에 있었던 부산 엑스포 홍보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부산 엑스포를 호보두시라는 것을 얘기하고 응원 메시지를 받기도 했고요. 다른 나라 국가관들은 방문하며 부산 엑스포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두바이에서 이제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아주 긍정적입니다. 한국 드라마, K-팝, 한국 화장품, 코리안 패션으로 인해 두바이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영광합니다. Made in Korea 제품은 항상 인기가 많고 몇 년 전과 달리 지금은 어디서나 한국 제품을 다 쉽게 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한국을 좋아합니다. 네. 조수근 팀장님, 그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이제 거기서 직접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떻든가요?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요. 네. 이게 예전에는 지나가면 중국어나 일본어로 인사를 저를 이제 그쪽 사람으로 보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이번엔
바로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인사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한국관에 오시는 분 가운데서도 한국어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더 깜짝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외국 친구들이나 아니면 외국 간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도 제가 한국에서 왔다라고 하면 다들 좋아하시고 반겨주시고 또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좀 뭐랄까 뿌듯한 느낌? 네. 근데 외국 분들도 이제는 Japanese, 뭐 Chinese 이렇게 안 물어보고요.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을 딱 구별을 해요. 진짜 신기한 게 우리는 알잖아요. 뭐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좀 특이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는 구별을 하는데 근데 진짜로 외국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구별을 잘하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먼저 한국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이제 동양인으로 보이는데 안녕하세요라고 먼저 인사를 하니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2020 두바이 엑스포 때 한국관이 진짜 인기가 많았다던데 한국관 오신 분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관 이제 10시에 개장하기 이전에 줄을 서는 건 뭐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이제 그냥 지나가시다가 들르시는 게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 알고 한국에 대해서 나누고 싶고 경험하고 싶어서 오는 찐팬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외국 분이고 처음 뵙는 분인데도 서로 공감하는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뭐 드라마라든지 노래라든지 뭐 우리 아이가 한국을 너무 좋아한다. 한국 유학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해서 그래서 찐팬들을 좀 많이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게 참 좋았고 한국관 안에 이제 한국 식당이 있었는데 언제나 줄을 서서 한 1시간 2시간 정도 줄 서서 식사를 해야 하고 또 기념품 가게도 물건이 동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그런 사랑과 열정이 좀 많이 느껴졌었습니다. 또 저희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엑스포 기간 중에는 한국의 날이라고 해서 매일 그 나라의 날을 정해줘서 그때 행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날 행사할 때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날씨가 아주 굳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전혀 흩어짐이 없이 새벽부터 와서 이 공연장 앞에서 이제 줄을 서서 기다린다라든지 해서 비를 맞으면서 공연이 아주 성황리에 끝났고 외부에도 뭐 아주 많은 사람들이 화면을 보면서 같이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승훈 팀장님이 느끼는 그 BTS의 그 위상은 그건 뭐 말할 수도 없고 이미 엑스포에 갔었을 때부터 한국의 날까지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는 게 한국 여기 BTS 오느냐, 블랙핑크 오느냐, 한국 가수들 누가 오느냐 그런 라인업을 묻는 질문들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BTS 공연을 하면서 정말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걸 했었는데요, 봤었는데 그게 바로 현장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니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아미나 씨는 한국 연예인 중에서 좋아하시는 분 꼽으라면 누가 있을까요? 저도 BTS 많이. 역시. 주위에서도 좀 BTS 많이 좋아해요. 블랙핑크 뭐 한국에 뭐 굿즈 같은 거 있으면 좀 보내줘 막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많이. 정말 이제 BTS 분들은 대단하십니다. 정말. 우리 또 한류 스타들도 너무너무 이제 또 사랑해서 한국을 좋아하시겠지만 또 한국을 사랑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나 언어를 떠나서 한국 사람들이 정 때문입니다. 한국 문화와 언어를 알게 되면서부터 한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 넘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무 친절했습니다. 친구들인지 가족들인지 가끔씩 헷갈린 것 정도로 잘 맞고 같이 있으면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 때문에 제가 더욱 한국어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정이라는 게 이제 한국 생활하신 지 얼마나 됐죠? 아미나 씨는? 한국 생활한 지 얼마나 됐어요? 한국에 오신 지?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정이라는 표현이라는 게 조금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중동 쪽에 우리 저 이란이나 뭐 두바이 쪽에는 그 비슷한 의미가 좀 있어요? 어때요? 네. 있어요? 그래서 와서 이게 우리나라 이거랑 되게 비슷하다. 네. 계속 우리 팀장님이랑 비슷한 걸로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고 비슷한 거 있고 한국처럼. 제일 좀 정을 느꼈던 어떤 계기가 있으세요, 본인이? 계절? 계기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정을 언제 느꼈는지. 정을 예, 막 식당 같은 데 가면 막 많이 주고 뭐 많이 먹으라고 그러고. 네, 이렇게. 네, 맞아요. 예, 그 덤으로도 좀 주고. 그리고 가끔씩 시장에 가서 진짜를 많이 받았고. 사람들은 따뜻한 마음이 받아서 그런 거 느낌이 약간. 근데 아미나 씨는 되게 편안하게 생활하는데, 아이고 멀리서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이 많겠노. 이거 하나 더 먹어봐라. 이런 얘기 하죠. 그렇지. 예. 아니 아까 이제 한국 음식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시다고 하셨는데 직접 한국 음식도 만들고 합니까? 네, 네. 저는 한국 사람들처럼 김치와 마늘 없으면 밤이 안 넘는 게 김치하고 마늘이요? 네. 네. 아니 근데 저기 중앙아시아 분들이 김치 마늘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사우디나 뭐 이란 이런 쪽에서는 마늘 김치 안 먹지 않나요? 네, 김치 아니라 마늘을 많이 드셔요. 마늘은 많이 드세요? 네. 그래서 그러면 거부감이 부담감이 없었네요. 네, 네. 네, 그래서 항상 저도 김치를 직접 담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 먹는데 본인 담는다고요? 그리고요? 네, 그리고 다른 요리에도 꼭 마늘을 듬뿍 넣습니다. 네, 이란에서 태어났지만 피는 한국인 피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방송이 나가야 되는데. 아미나와 같이 일을 하면 아침에 올 때 팥빵 만들어 와요. 단팥빵 이런 거요? 네, 단팥빵을 만들어 와서 와 정말 저녁에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깜짝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부지런하고. 그 2020 두바이 엑스포 막 1년 정도 지나서 2021년 작년에 열렸는데 그 엑스포 한국관에서 부산 엑스포 어떻게 홍보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5개국이 엑스포 후보국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사람이 직접 나가서 홍보를 하는 경우는 저희 부산이 유일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뭐 부스 면적이 작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또 작으면 작은 대로 저희가 거기에서 이제 그 부스 안에서는 주로 이제 그 타투 이벤트를 했었어요. 이제 인스턴트 타투에서 이제 부산 엑스포 로고라든지 한글 이런 걸 이제 해서 해드리면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SNS 홍보를 통해서 줄을 아주 길게 서는 그런 인기 부스가 됐었고요. 그리고 또 부스 안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은 또 한국관 안에 마당이 있어서 그 마당 내에서 저희가 딱지치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게임을 하면서 했고 부기 탈 인형이 와서 또 사진 찍는 그런 것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또 아미나 같은 이 글로벌 서포터스들과 함께 한국관 외에 이제 국가관들이 많잖아요. 90개 국가관이 있으니까 거기를 방문하면서 저희 기념품이나 또 부기 장바구니 같은 그런 이제 어떤 그 기념품도 같이 나누고 또 각 나라마다의 이제 그 손님들 계신데 그분들을 그 부산관으로 초청해서 한국관에서 초청 이벤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질문 꼭 드리고 싶은데 2030년에 부산에서 월드 엑스포 꼭 개최해야 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부산이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이제 청년 이제 취업 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청년들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머물고 또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수나 대선도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비록 뭐 3개월간 엑스포였지만 도시가 많이 변모하는 모습도 봤고 이번 엑스포도 엑스포 개최했던 자리를 엑스포 시티라는 걸로 해서 새로 또 개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부산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항이 이 엑스포라는 세계적인 행사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다면은 부산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되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유 빨리 시간이 가가지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 앞으로 세 차례 경쟁 프레젠테이션이 남아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 BI 실사단의 현장 실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실사에서 여러 가지 체크를 통해서 부산 엑스포 유치 프로젝트의 타당성과 가능성을 평가하게 되고 이게 바로 내년 11월 그 BI 총회에서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투표를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화이팅. 그리고요.
네,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를 응원합니다. 예, 네. 아미나 씨 진짜 굉장히 중요한 표밭이에요. 그쪽이 그렇잖아요. 네. 예, 네. 그러니까 많이 노력해가지고 좀 부산 좀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찍어주세요. 이렇게 좀 홍보 활동 계속 해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조승원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글로벌 서포터스 아미나 아바시 씨, 조수근 홍보팀장 함께했습니다.